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1리라화 가치는 원화 165원, 리라화 가치는 올해 들어 40% 이상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터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터키의 예상 외로 더욱더 너무나 큰 타격을 준 셈인데요. 이 문제는 흔들리는 환율이 신흥국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포함이죠.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전 세계 경제 소식을 다루고 있는 만큼 오늘 얽히고 설킨 이 정치 관계와 경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5% 오르면서 225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역시 팔고 있습니다. 348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기관이 54억 원 정도, 개인은 26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1% 오르면서 765선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543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409억 원, 기관이 124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어제 저희 시장에서도요, 이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5원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28% 오르면서 7,43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9% 오르면서 2,83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의 리라화와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6% 소폭 내리면서 9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의 강세에 골드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골드는 0.14% 소폭 오르면서 1,19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오펙의 원유 경제 지표에 의해서 현재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0.55% 오르면서 현재 6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역시 터키의 금융 불안이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0.34% 내리면서 2,78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항생지수 역시 내렸는데요. 1.52% 내리면서 27,9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26% 내리면서 730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 아인스타인님이 2%대 강세인 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모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0.62%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스텔라룸에는 0.7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4천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이어서 에이다가 2위, 이오스가 3위, 이더리움과 스텔라루멘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모든 시세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골드가 터키 외환 위기 우려에 따른 강달러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백금은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Gold hits lowest level since March 2017 despite Turkey fallou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터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이후 이 골드는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터키의 경제 위기 우려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을 했다. 금은 1년 6개월 그리고 백금은 10년 내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달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는 2.97% 하락을 한 반면에 달러는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도 함께 보고 갈게요. 두 번째는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Oil edges lower as crushing build adds to demand fear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공급 우려로 오일이 현재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캐나다의 증산 소식은 원유 시장을 압박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터키발 이 신흥국 경제 타격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사 내용을 한 줄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터키 금융위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이 아프리카의 란드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페소 그리고 러시아의 루블화에 대한 위기가 이머징 마켓의 증시를 위험하게 하고 이는 또 원유 공급에 대해서도 이어지게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유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이슈 분석을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골드가 있죠. 그런데 이 경제 불안 속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달러와 금은 안전자산으로 일단 분류가 되는 상품들이죠.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터키발 악재 등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달러와 골드는 좀 반대로 움직임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자체가 일단 불안해질 때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단 안전자산으로 일단은 쏠리는데요. 지난 그리스발 사태 때도 그랬었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터키발 악재 때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움직임을 나타내냐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일단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현재 미국의 경우 탄탄한 견고한 지금 경제 성장 흐름 자체를 일단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현재 모든 이슈들이 미국으로부터 일단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골드의 상승세가 맞지만은 현재는 그 출발점이 일단 미국에게 있고 그리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달러를 일단 선호하는 일단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진입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 터키발 악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 통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통화의 안전자산보다는 일단은 골드의 매혹도가 조금 더 일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은 달러의 대체제의 일단 안전자산은 맞지만은 현재 강달러가 보이는 만큼 현재는 달러의 상승세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와 골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 참고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영향을 많이 유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뜯어보면 좋겠습니다. EIA 원유 재고나 베이커 휴즈 스튜디 개수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쿠싱의 원유 재고량도 좀 유가에 많은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쿠싱의 원유 재고량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쿠싱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가를 대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EIA에서 나오는 원유나 또는 금요일 날 일단은 시추기 건수 등을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외에도 일단 쿠싱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쿠싱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일단 원유의 집산지이자 그리고 생산 지역으로 서부 텍사스주의 현물 인도점 역할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전일 경우 일단 유저 정보 서비스 업체인 제이스케이프에서 일단 원유 선물 인도 지점인 쿠싱의 원유 재고량이 일단 170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유가의 경우는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제 조금 종가 때는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가를 거래할 때 보면은 원유 재고할 때도 기본적인 것은 알지만은 한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지표들이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와 지표로 인해서 다양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좀 처음 접하시거나 또는 이제 크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데이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이슈들이나 또는 지표로 인해서 순간적인 변동성을 보였었을 때 방향성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는 좀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다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은 팔아야 하고 사야 하고 쉬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팔아야 하고 사야 하고 쉬어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팔아야 하고 사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쉬어야 한다는 부분은 좀 많이들 이제 배제하고 일단은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세 가지 행위 자체는 일단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 행위를 좀 많이 하는데요. 바로 팔고 사는 행위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집중이라든지 또는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일단 쉬는 부분들도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뭐 터키발 악재들 또한 여러 이슈들 자체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일단 장세가 좋다 하더라도 투자에 있어서는 100%라는 확률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항상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지만요. 장세를 봤었을 때 약간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조금 모르는 지점이 보일 때는요. 잠시 이러한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제 사고 팔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나서는 충분히 일단은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좋은 자리 좀 저가로 왔었는지 또는 팔 때는 고점에 왔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기다리면서 일단 대응을 하시라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일장에는 좀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좀 약세를 나타냈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제 터키발 악재가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영향을 미쳤었다가 다시 한번 유럽 시장 자체가 사실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시가 부근에서 일단은 보합장 자체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달러 지수는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일단 변화는 좀 제한되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단 높아지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 하락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과 일단 변동성으로 인한 달러로 인한 변동성 자체가 유로 FX 차트를 보시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현재 저의 경우는 어제 시가 라인을 갱신하면서 좀 매수 대응으로서 일단은 고점까지 이제 대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 고점 부분이 1.14560 라인까지 일단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보면 시가하고 일단은 단일 고가, 중가 부분에서 일단 강한 저항 역할을 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이게 지금 이제 갱신하려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바로 매수 대응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148 라인 때까지 1.1438 라인 때까지 일단 갱신한 이후에 시가에서 지지받는다면은 전거래를 일단 1차적으로 전거래를 고가와 1.15 라인까지도 일단 상승세로 열어줄 수 있으나 현재 만약에 다시 한번 중심
중심선 자체인 1.142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은 전일 시가 안에서 일단 조금 관망 흐름을 보이면서 유럽장 이음부터 일단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일단 저가 매수의 유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다소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 FX 경우는 상승세가 조금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만약에 하락세가 보인다 할 때는 전일 저가 라인까지 한번 내려오면서 지지받는 부분을 일단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1차적으로 상세는 전일 고점, 그리고 2차적으로 1.151 라인까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도 어제 큰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170만 배럴 소싱 원유 재고 일단은 증가 소식에 일단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제 당일 고점부터 저점까지 좀 큰 흐름 자체를 나타냈었습니다. 중가 부분에서 일단은 현재 아시아장에서 큰 흐름 자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고 저가 라인이 아래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강한 지지 라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전일 시가하고 고가였던 67.78 라인과 일단 95 라인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68 라인 때까지 금일 안착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을 보이는데, 위쪽 68 라인 돌파하기 전에 일단 강한 저항인 만큼 위쪽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최대한 아래쪽에서 지지 확인하면서 매수되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67.90 라인과 95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66.20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저가로부터 120 또는 고가로부터 120,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를 계속 기준점을 바꿔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달러 강세 여파로 일단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0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무너지면서 어제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일은 일단 전거래일 1198 라인대에서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금일 시가고 고가 라인이 강한 저항이지만 지금 이 라인 자체를 일단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201 라인대, 1201에서 1202 라인대가 다시 한번 위로 갱신한다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1209 라인과 1218 라인까지도 일단은 상승세로 열어둘 수 있는데요. 금일 매도세는 1198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세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시며, 만약 1198 라인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188 라인대까지도 추가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도 약 100틱의 일단은 하루 진폭 자체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하락세는 100틱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전거래 저가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으로서 좀 짧게 손절에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일단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전일의 경우에 약간 터키발 악재 등으로 인해서 혼주세 부분을 나타냈었습니다. 금일 일단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일단은 금일은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나스닥의 경우는 항상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 개장 이전에는 많은 흐름보다는 약간 위아래로 약간 혼주세를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금일 오늘 이 방향성의 기준 자체를 당일 시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골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 단기 하락에 의해서 저가 매수세가 혹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추세가 좀 뚜렷한 종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떤 종목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일단은 뭐 따로 뚜렷한 종목은 없지만은 금일 요즘 특히나 달러 인덱스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 종목하고 일단은 골드, 안전자산의 골드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 일단 골드가 전일 강한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금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상승세가 조금만 누그러진다 했을 때는 골드의 경우에도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드 종목을 저는 오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